지금 31번에 6번 문장이 구조 파악이랑 해석이 안 된다 그래서 보고 있거든. 6번 문장의 세 번째 줄에 주절에 주어인 데이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가 지칭하는 거 하진이 찾았냐? documented cases of sudden disruption. 그쵸. 이제 하객역어도 지칭 추론으로 나올 수 있고 뭐 데이가 지칭하는 것 중 다른 것 하나는 혹은 인성역어는 선택지에 뭐 데이가 지칭하는 게 케이시스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 그렇게 봤을 때 데이가 지칭하는 건 항상 명사 하나를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케이시스가 더 적절할 것 같냐 디스럽션스가 해석을 해야 돼. 해석. 무엇이 영향을 미친 것과 우리 대부분에게. 케이시스 사례일 것 같아? 디스럽션스 그 방해일 것 같아? 방해죠. 그쵸? 디스럽션스가 정확하게 케이시스라기보단 디스럽션스로 봐야죠. 됩니까? 그럼 화살표로 연결시키면 되고 디스럽션스의 첫 번째 줄에 있는 서든 오른쪽에 있는 정말 대명사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잖아. he, his, him, 뭐 I, my, me, you, your, you, he, his, him, she, her, her, they, their, them 이런 거. 근데 이게 고3 때까지 중요해. 왜냐면 순서별 문장 삽입에 큰 힌트가 되거든. 그러니까 대명사가 지칭하는 게 뭔지 항상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첫 번째 줄에 while부터는 무슨 가로로 묶어야 될까? 왜? 반면에라고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구조적으로는 부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니까 세모가로로 묶죠. 그럼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는 케이시스네. 그 부사절에 걸리는 동사는 어디 있냐? 그쵸, are. there 플러스 비동사잖아. while there are이니까. 그러니까 주어가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there는 해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동그란 괄호를 disruptions 오른쪽에 있는 that. 주격 관계대명사죠.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의미상 consequences에서 동그란 괄호 닫고 for professionals도 전명이니까 동그란 괄호로 묶고 in critical rules도 전명 동그란 괄호로 묶고 such as, like, including 이 세 개 전치사는 언제 쓰여? 예시 such as, including, like 대표 동사 오른쪽 하단에 나오잖아. 이런 게 독해를 잘하는 방법이거든. 결국에 such as 뒤에 나오는 doctors, nurses, control room operators 얘네는 다 누구의 예실까? 그쵸? professionals 그 전문가들의 예시잖아. 동그란 거로 파일럿에서 닫히면 되죠. 세모가로도 거기에서 닫히고 부사절이 끝나면은 항상 쉼표로 이렇게 끊어주거든. 여기까지는 구조 파악 됐지. 주절의 주어는 데이고 임팩트가 우리가 영향이라는 명사 뜻으로 많이 쓰여 실제로. 근데 동사로도 가끔 쓰여. 가끔. 그래서 데이가 주어고 동사가 임팩트. 여기에 대한 동의어는 affect랑 influence가 있겠죠. 조금 이따 동의어로 써줄게. 지금 쓸 수 있는 사람은 한번 써봐. affect랑 influence 이 정도는 스펠링 알지? 위에 equal 표시한 다음에 affect랑 influence 쓰면 된다. 동의어니까 3번 분홍색 형광펜 치면 되고 affect, influence 역시나 대표 동사 오른쪽에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줄에 in our everyday lives도 동그란 가로로 묶을 게 전명이니까 민서 그 slowing부터 무슨 가로로 묶으면 되냐? 세모죠. 왜? 분사 구문이니까. 쉼표 다음에 ing는 해석 어떻게 할까? 뭐뭐? 하면서 괄호 열고 분사 구문. 빨간색으로 세모괄호 열자. 우리 오늘 진도 나가는 4개 지문에서 분사 구문은 전부 다 빨간 펜 표시할게. 빨간 펜으로 세모괄호 묶자. 신입들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거거든. 기존의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면 그 slowing 그 줄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and는 무슨 접속사일까? 등위 접속사. 접속사의 종류는 4개. 4개 중에 몇 번째 해당돼? 첫 번째. and, but, or, so. 두 번째가 상관. 세 번째가 명사. 마지막이 부사절. 그래서 세모가로 그 연거 빨간색
마지막에서 그 닫아주면 된다. 스트레스 레벨. 거기에서 세모가로 닫고. 그러면 이제 구조 파악은 됐으니까 해석만 하면 되거든. while부터 많은 다큐멘티드 그 기록된 경우가 있답니다. 있는 한편 갑작스러운 무엇에 그 방해에 대한 기록된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근데 이러한 방해들이 뭐랬어? have had significant consequences 상당한 영향력을 가져왔거든. 누구에게?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역할에 있는 예를 들면은 Dr. Nurses, Control Room Operator라면 관제실의 운영자 그 주식 거래자, 파일럿, 그 조종사 같은. 그런데 그러긴 하지만 그것들이 또한 즉 갑작스러운 방해라는 게 또한 영향력을 미친답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그쵸?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slowing down 느리게 하면서 작업 생산성을 그리고 일반적으로 increasing 얘네에서 어떻게 하면 돼? 증가 그쵸 시키면서 스트레스 수준을 왜냐면 등이 접속사를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뭐야? 오른쪽에 있는 increasing이랑 왼쪽에 있는 slowing이죠. 되냐? 그럼 해석 그러니까 결국에 6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while 부사절에선 뭐를 얘기해? 전문가들도 방해를 받아 하지만 주절에서 얘기하는 건 일반인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다.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럼 우리 한번 프린트하고 이게 또 6월이라고 구조가 1학년 때랑은 다르게 쉽지가 않거든. 29번 지문 그렇고 이거 내용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 하나로 요약하기 되게 쉽지 않아. 일단은 이 지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주절과 부사절을 구분하는 게 엄청 중요해. 고3으로 올라갈수록 더욱이 그런데 이제 이해한 친구들은 지금도 고3 문장을 구조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지금도. 그 패턴만 이해하면은 수능 문장도 구조 파악은 가능하거든.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단어만 어느 정도 주어진다면 그만큼 구조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실제로. 주절의 주어가 뭘까? 1번 문장에서 항상 그 명사 하나를 대답하면 된다. 주절의 주어는 라이프스타일이죠. 주절의 동사는 appears죠. 아, 주어가 단수니까는 동사에도 s가 붙었구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 조심하고 쉼표 다음에 그 위치면은 해석을 어떻게 하면 돼? 그리고 그것은 그 다음에 우린 이거를 계속적 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알 필요는 없고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고 구조 파악은 쉼표에 동그라미하고 위치에 밑줄 치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헌터 게더를 헌트가 사냥하는 거고 게더는 모으는 거잖아. 결국에는 수렵, 사냥, 수렵, 채집, 과일 같은 거 따먹는 거 수렵 체질의 생활 양식이라는 게 보인답니다. 뭐처럼 보이냐면 지금 이거 시제가 뭐냐? appears 현재 지금 보이는 거야. To have had much 그것을 추천할 많은 것을 갖고 있었다고. 장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지금이지. 근데 그 추천할 만한 많은 이유를 갖고 있는 건 언제야? 과거. 보이는 건 지금인데 장점이 있었던 건 과거란 말이야. 그럼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잖아. 그쵸? 그래서 보면 이거 투부정사의 어떤 형태야? have had 완료형. 투부정사 완료형이다. 얘도 이행문에 투부정사랑 동명사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거든.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완료형을 쓰는 이유는 뭘까? 시제를 한 단계 과거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 완료형을 쓰는 거야. 지금 이행문 한번 꺼내봐. 이행문 꺼내서 투부정사랑 그 동명사 페이지 한번 펴봐. 거기 표가 3개 있거든. 그 표 3개 중에 그 몇 번째의 표에
원형에 완료 보여? 언제 사용이라고 써져 있잖아. 동명사랑 투부정사. 언제 사용 물음표? 언제 사용할까? 주절의 시제보다 과거에 발생한 주절의 시제가 현재죠. 주절보다 과거에 발생한 일을 표현할 때 과거 완료형을 쓴다는 거. 완료형. have 플러스 pp를 우리는 완료형이라고 한다. 그럼 이 문장을 봤을 때 우리 얘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 항상 그 중학교 때부터 타임라인을 그렸잖아. 그럼 시제 두 부분을 뭐를 쓰면 될까? 현재랑 과거를 쓰면 되겠죠? 현재랑 과거. 그 다음에 현재는 너무 쉽다. appears 쓰면 되고. 그 수일치까지 맞출게. appears라고 주어가 단수니까 현재 시제니까 s 붙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를 쓰면 될까? have, had, much를 쓰면 되냐? 그냥 동사 시제로 써서 동사. had, much죠. had, much. had, much야. 여기에 기준 시점이라고 쓸게. 현재 밑에 기준 시점. 그러면 얘를 이해하면 한번 여기 봐봐. 보이는 건 지금이지. 근데 장점이 많았던 거는 과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 그대로 써주면 어떻게 써? 마음 같아서는 to, had, much라고 써주고 싶어. 근데 문법 위배되잖아. to 뒤에는 to 부정사의 to 뒤에는 뭐를 넣어야 돼? 동사? 원형을 쓰면서도 한 단계 과거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니까는 방법을 찾자는 거야. 완료형이라는 걸로. 뭔 말인지 이해되죠?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원리가 똑같다고 얘기해주고 있다. 완료형을 쓰는 이유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지만 한 단계, 주절의 시제보다 한 단계 과거를 나타내주기 위해서인데, 그럼 이거 어떤 형태로, 틀린 형태로 나올까? 문법적으로. to, have, much라고 쓰면 어때? have까지만 쓸게. to have라고 쓰면 틀려. 그러면 장점도 지금 있는 거야. 장점이 있었던 건 과거인데, to have라고 쓰면 틀린 거. 이 형태가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to 뒤에 have 플러스 pp 형태 나온 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 봐라. 우리 가산명사 우리 그 중학교 때 문법 시간에 명사 배우면 항상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배웠잖아. 일단은 봐. 그치? 명사는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으로 나뉘잖아. 근데 여기 옆에 붙는 형용사가 나왔어. 그러니까 거의 없는이라고 부정으로 해석해야 되는 형용사가 있었어. 혹은 극소수라고 해석해도 되거든. 극소수. 혹은 약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있었고, 셀 수 있는데 거의 없다고 표현해주고 싶어 형용사로. 그러면 뭐를 쓰면 돼? few. few야 or few야? few야. few. 근데 셀 수 없는데 거의 없다고 얘기해주고 싶으면 뭐를 쓰면 돼? little. 그 다음에 약간 있어.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약간 있다고 해주고 싶으면 a few. 조금이라도 있으니까는 이 관사를 붙였다고 생각하면 돼. 얘는 little이란 말이야. 이거 지금 필기해 놓으면 된다.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로 쓰일 때 얘기하는 거다.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본문상에. 이 표현이 수요일 어디 나오냐? 이거 왜 써줘? 이 문법 포인트 몇 번 문장이 몇 번째 줄에 나와? 못 찾으셨어요? 2번 문장에 있거든요. 얘들아, 2번 문장에 그 주절의 주어는 뭐냐?
examination. 동사는 has. 아 그럼 이거 29번 어법 문제인데 선택지 2번에 밑줄 쳐져 있는 이유가 뭐겠어? 주어를 너 찾을 수 있니? 이거를 묻고 있는 거죠. 주어는 examination이라는 단수인데 had suggested that부터 무슨 과로? 네모. suggest의 목적어, 목적격 접속사죠. that 안에서 다시 한번 주어 ancestor 쓰고 동사는 몇 개 걸려? 너네 구조파악 해온 거 보면 2개. 첫 번째가 enjoyed고 두 번째가 suffered죠. 이 두 개가 병렬되네. 동사 두 개가. 그럼 얘 2번 형광펜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 두 개 병렬되니까 이 and 사이로. 왜냐면 여기에 얘도 분사구문 처리할 수 있거든. obtainable. 얘도 분사구문 처리할게. 분사구문은 보통 분사, 동사에 ing나 ed 붙어서 형용사 역할하는 친구인데 얘는 obtainable 그냥 형용사죠. 여기 바로 뒤에 이 few가 나오잖아. few.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 얘들아? 우리의 조상들은 약간의 질병 후 고통받았을까? disease는 일단 얘 셀 수 있는 명사야, 셀 수 없는 명사야. s로 끝나는 거 보니까 셀 수 있는 명사잖아. 가산명사인데 few가 붙었어.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돼? 거의 없는. 질병을 거의 겪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야 된다. 해석해야 된다. 근데 이게 어려우면 극소수를 붙이면 돼. 극소수의 질병만을 겪었다는 건 결국 질병을 거의 겪지 않았다는 거거든. 극소수의 학생만이 이해한다는 건 거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극소수라는 그 뜻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알면 된다. 그 다음 네모가로는 여기 마지막에서 묶으면 되겠죠. 빨간색 펜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괄호를 칠 수가 있어. 해석을 못하면 괄호를 못 쳐요. 3번 문장 부사절 주어 동사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도 it 가주어요. 이 y 의문사 절이 진주어인데 나는 의미상 얘를 agriculture 여기에서 묶을게. 왜냐면 growing부터 너네가 표시했듯이 분사 구문이니까 의미상 여기에서 이제 닫히죠. 그 다음에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뭐야? 오른쪽에 있는 domesticating이랑 왼쪽에 있는 growing이죠. growing. 그 다음에 뒤쪽에 다시 한번 절이 나오네. 절. 주어는 cultivating이라는 동명사죠. 밭을 경작하는 것은 hard work. 그 다음에 and 뒤쪽으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두 개 어디다 치면 될까? 일단 이 what을 얘가 어려웠을 텐데 얘를 that으로 바꿔야 돼. 혹은 뭘로 바꿔도 돼. 일단 동그라미 이때에 쳐와야 되는데 왜 it이랑 that에 동그라미 두 개 쳐야 될까? 그것은 바로 farming village, 그 농업 마을이 그쵸, 강조 구문. 무조건 알아야죠. 강조 구문이다. 그러니까 it이랑 that 사이에 있는 in farming villages라는 전명을 강조해주는 강조 구문이거든. 특히나 인성여고는 그 쓰임을 너무 많이 묻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이때 강조 구문에서 that은 관계사야. 관계사의 종류는 두 개죠.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죠. 그럼 선행사나 뒤에 구조를 고려했을 때 이 that을 뭘로 바꿔도 될까? 뒤에 구조와 선행사를 고려했을 때 이 that을 뭘로 바꿔도 될까? where이죠. 그러면 took root라는 이 동사는 결국에 우리 자동사라는 걸 알 수 있죠. 목적어가 없어도 완전한 자동사다. 그러니까 뒷문장이 완전해. epidemic disease took root.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이제 관계 부사를 써야 되는 거죠.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5번 문장. 5번 문장에서도 얘 사실 분사 구문이 여기서도 분사 구문 처리할 수 있어. 노운 이렇게. 그래서 주어랑 동사 사이에 들어간 분사 구문 처리할게. 과거 분사로 시작하죠. 그럼 우리 이것만 우리 복원해 볼까? 무엇이 알려져 있는 걸까, 얘들아? 신석기 시대로. this period니까는 그대로 쓰면 되냐? this period. 이 영어는 뭐를 싫어해? 그러니까 반복을 싫어해.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어가.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를 쓰는 거다. 그 다음에 어떻게 it is known 이죠. it is known. 그러니까 known이라는 이 과거 분사 형태만 남은 거죠. 그 다음에 분사구문 다시 한번 오프닝에서 시작하죠. 오프닝. 그럼 얘도 선택지 5번도 너무 의도가 뻔하네. 분사구문 이해할 수 있냐를 묻는 거죠.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오프닝 이 두 개. 등위 접속사를 사이로 분사 구문이 병렬되고 있거나 분사 오프닝이랑 리딩이. 그 다음에 질문 이 기간이 어떠한 기간인지를 이면지에 한글로 쓰거나 화살표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장에 this. 지금 3번 형광펜 2개 쳤다. 5번 문장에 이러한 기간이 어떠한 기간인지 3번 문장에 이것이 문맥상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이면지에 한글로 쓰거나 화살표로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번 30번에서는 2번 문장에 이러한 행동 그 다음 5번 문장에 그러한 경우 그러한 사례 그러한 경우와 그러한 사례가 문맥상 의미하는 게 뭔지. 그 다음 31번 지문 31번 지문에서 2번 문장에 이 댐이 지칭하는 게 뭔지. 대명사가 지칭하는 거니까 문법과 관련돼서 하늘색 형광펜이죠. 2번. 그 다음 이 3번 문장도 구조가 쉽진 않은데 이 3번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뭘까? 뭐시기? 주절의 주어는 example, 동사는 happened죠. 전명이죠. 잘 생각하고 대답해라. 해석을 정확하게 했다면 1797년 오른쪽에 있는 when에서 무슨 괄호를 묶어야 될까? 무슨 괄호? 동그라미죠. 관계 부사죠.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어색해. 얘 관계 부사로서 뭐를 수식해줘? 1797년을 수식해주거든. 해석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꼭 명확하게 해야 돼. 주어랑 동사죠. 부사절에 걸리는. 부사절에 걸리는 주어가 총 관계 부사 관계 부사 when에 걸리는 동사가 총 몇 개야? 2개죠. but 뒤로 was visited니까. 그럼 우리 얘가 헷갈릴 것 같아. 왜냐면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글을 쓰는 걸 시작했죠. 하지만 방문했냐? 방문 당했죠. 기대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게스트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를 was visited를 뭘로 바꾸면 우리 틀릴 것 같아. visited로 바꾸면 깜빡 속죠. 대신에 깜빡 속죠. visited로 바꾸면 해석상으로도 그렇고 구조상으로도 맞지 않다. 구조상으로는 왜 맞지 않겠어? visit이라고 얘로 바꿨다고 생각해봐. 얘 그럼 얘 능동형이잖아. 지금 과거 동사이긴 한데 근데 얘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얘 전명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구조적으로 알 수 있고 해석적으로 또 어때? 테일러가 방문한 게 아니라 당했다고 해석해야지 문맥상 적절하거든. 구조적으로 맞출 수도 있고 해석적으로도 맞출 수 있고 나중에는 이걸 의식하지 않고도 그냥 바로 알 수 있다. 그 문법적 지식만 확실하게 암기한다면. 그 다음에 5번 문장에서는 대표동사 뭐 나오냐? 그쵸? keep, live, find. 대표동사 오른쪽 맨 위에 있죠? 걔네들은 문형이 어떻게 쓰일 수 있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 부분에 분사나 형용사. 물결 표시 치는 건 문장의 구성 성분 중에 뭐야? 나 제대로 했냐? 나 질문 제대로 했어? 그쵸? 물결 표시는 목적격 보어죠? 목적격 보어가 그 물결이라고 하지 않았어? 나 그렇게 얘기했지. 그렇게 얘기했냐? 집에 갈까요? 피곤하네요. 저도 사실 우리 가자 집에. 수업한 걸로 치고 너무 피곤하네요. 무리해서 놀면 안 되죠. 제가 어제 너무 신나게 놀았거든요. 아우 힘들어.
너네 놀면서 체력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 있어? 아, 그래? 아, 그럼 좀 위안이 된다. 나만 나이 먹고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도 똑같네요. 별반 우리 다를 게 없네. 6번문 이거는 우리 이미 그 해석 프린트로 알고 있으니까는 저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저 이렇게 묶을게요. 분사 구문에는 우리 계속해서 빨간색으로 세모가로 이렇게 칩시다. 신입들이나 기존의 친구들도 몇 명은 분사 구문에 대한 이해가 아직 좀 부족하거든. 끝까지 너네를 괴롭힐 것이다. 분사 구문이 이해한다면은 진짜 거슬리는 거 하나도 없이 너무 쉬울 텐데 이해하지 못하면 끝까지 영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걸림돌이 될 것이니까 얼른. 그 다음 마지막 32번 32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감각에 대한 것이 나오잖아. 감각에 대한 거. 그쵸? 그러니까 감각이라는 게 얘들아 암기를 잘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 근데 이 지문에 따르면 뭐래? 감각이라는 게 쓰면 쓸수록 더 잘하게 된대. 는데 택시기사들도 그래서 히포캠퍼스 해마가 되게 크대. 길을 찾는 공간적으로 타고나게 공간을 잘 찾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도 길을 찾다 보니까 해마가 커진 거죠. 엄청나죠? 타고난 게 아니라 후천적인 경험으로 잘하게 될 수가 있구나. 그럼 감각적인 표현이 여기에 많이 나와. 우리 감각동사 알죠? 순서대로 불러라. 일단은 봐. 감각동사 순서대로 look, smell, taste, 그 다음에 가장 많이 sound죠. hear이 아니라 그 다음에 feel이죠. 여기에 관련된 형용사 표현을 밑에 써줄 거야. look, 시각적인. 알면은 발음하세요. 시각적인, visual. smell, 후각적인. 모를걸요 얘는. olfactory, 후각의. olfactory. taste도 모를 거야. 미각의. gustatory. 나와요. 고3 때. olfactory, gustatory. 그 다음에 개의 후각이 뛰어나다 이런 거 하면 olfactory라는 단어 나오거든. 인간보다 개의 후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런 질문에. 사운드는 알 수도 있는데 청각의. 그쵸? auditory. feel, 촉각의는 얘는 진짜 많이 나와. tactile 혹은 tactile. 감각동사에 해당해서 하나씩 써준 거다. 발음을 모르거나 이 형용사의 뜻을 모르면 수업 끝나고 영어사전으로 검색해서 밑에 다 쓰시면 됩니다. 시각의, 후각의, 미각의, 청각의, 촉각의 라는 뜻이다. visual, olfactory, gustatory, auditory, tactile, tactile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이것도 나오더라고. 인성여고에는 참 그 어보이드잖아. 이 어보이드 역시나 어디에 나와? 그 이행문에서 동명사. 동명사에서 뭘로 나와? 어보이드가? 목적어로 동명사만 말아. ing만.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 근데 얘는 동명사긴 한데 동명사의 어떤 형태야? being hunted? 수동태. 동명사의 수동태를 써야 되는구나. 여기에서는 해석상 사냥하거나 사냥당하는 걸 피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의미상 어떤 형태로 바꾸면 안 될 것 같아? being hunted를 hunting. 사냥하는 걸 왜 피해? 사냥당하는 걸 피하는 거겠죠? 포식자에게,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거 같은 거. 그 다음 4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대세선행사가 뭘까? 왼손을 나타내는 어디? 그쵸? 발음 regions. 잘했어요. 맞췄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문법적으로도 중요해. 왜냐면 얘들아 선행사가 보통 왼쪽에 있는데 이 더 콘텍스였으면 여기에 뭐가 붙어야 돼? S. 선행사가 단수면 S를 붙어야 되는데 선행사가 이게 복수라는 거거든. 엄청 어려워 이거. 단순한 이거 왜 이렇게 흔들리니? 위에서 전명 관계 대명사가 다 이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거야. 영어에선 꾸며주는 말이 다 뒤로 가거든.
그럼 우리 진짜 내신에서 얘를 뭘로 바꾸면 우리 깜빡 속아? represent. 그럼 얘는 어떻게 맞춰야 될까 도대체? 암기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뭐야? 왼손을 나타내는 대뇌 피질의 영역이거든. 대뇌 피질이 왼손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대뇌 피질에 있는 영역. 즉 어떻게 맞추면 돼? 해석을 정확하게 해라. 분사 구문이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세모가로도 묶어놓을게요. 이렇게 됩니까? 돼요? 질문이 몇 개 없는데 사실상 6번 문장에서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왼쪽에 있는 what이랑 왼쪽에 있는 where이죠. 와, 의문사 2개가 병렬되네. 의문사 2개 되니까 질문이 한 3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5분 후에 바로 진도. 주제문을 그래도 하나 고르라면 몇 번으로 골라왔니? 1번부터 5번 문장쯤에 그래도 내용이 너무 다양한데 그래도 한 문장 민선이 골라왔냐? 5번이요? 저랑 일치하네요. 5번 문장 일단 주제문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한 문장 한 문장이 한 지문의 긴 글로 나올 수 있거든? 구조도 어렵고 29번 같이 한번 보면은 헌터게더를 수렵 채집인들의 생활 양식이라는 건 그리고 그것은 즉 생활 양식이라는 것은 묘사될 수가 있답니다. as natural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우리가 문명 사회가 없다면 뭐가 자연스러워? 사냥하고 과일 따먹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야. 근데 이게 보인답니다. to have had 많은 것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답니다. 즉 많은 문맥상 의역하면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답니다. 그것을 추천할 많은 것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답니다. 됩니까?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무엇을 추천한 거야, 얘들아? 그 생활 양식이죠. 그 생활 양식 이시지칭하는 거. 여기서 remain은 원래 우리 동사로 남아있다라는 자동사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s가 붙어서 인간 유적 남아있는 건 결국에 유물 유적이니까 인간 유적의 조사는 근데 이 유적이 어디로부터 온 거야? 초기 수렵 채집인의 사회에서 온 인간 유적의 조사라는 건 뭐를 암시해? 그러니까 수렵 채집인들이 남겨놨던 유물을 한번 조사해봤거든.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의 조상들이 즐겼구나. 풍부한 음식을. 근데 이 음식이라는 게 obtainable 얻을 수 있는 거죠. 과도한 노력 없이. 그리고 매우 극소수의 질병을 겪었다. 거의 질병을 겪지 않았대.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필요 없었는데 수렵 채집인들처럼 살면 이렇게 피곤한데 공부할 필요도 없고 과일 따먹으면서 병도 안 걸리고 잘 살 수 있었던 거죠. 되냐? 3번.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분명하지가 않답니다. 왜 그렇게나 많은 인간들이 지금 우리처럼 정착했냐? permanent village, 영구적인 마을에 그 다음에 2번째 동사 발달시켰냐? 무엇을? agriculture, 농업을. 근데 뭐 하는 거야? 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 growing, 재배하면서 곡물을 그 다음에 domesticating, 기르면서 무엇을? 동물을. 도대체 왜 그랬을까? 과일이나 따먹고 살지. 괜히 정착해가지고 우리까지 고생하고 있죠. 얘 부사 절로 한번 바꿔볼게. as. 그 다음에 주어는 누구였어? they죠. many humans니까 grow 그 류 and 2번째 동사 domesticated. grow, grew, grown. 너 그 언제 주관식이 나올지 몰라. 하객여고도 1학년 내내 주관식 없다가 2학년 때 이번에 그 주관식 나왔거든. 그러니까 꼭 이 스펠링을 정확하게 외워둬라. 도대체 왜 그랬을까? 3번 문장의 3번째 줄. 밭을 cultivating, 경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 다음에 그것은 바로 farming village, 그 농업 마을에서였답니다. 뭐 하는
것이 에피데믹 디지즈. 그쵸? 전염병의 전염병이죠. 에피데믹 디지즈. 전염병의 first took root, 뿌리를 내린 것은. took root에 대한 동의어 써줄게. 결국에는 뿌리를 내린다는 게 이제 널리 퍼졌다는 얘기거든. became widespread. became widespread. widespread는 형용사죠. 널리 퍼진.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우리 지금까지 한 거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 1, 2번 문장은 결국에 얘기하는 게 뭐냐? 수렵 채집 때 좋았다. 어우, 너무 좋았죠. 즉 풍요로운 수렵 채집 생활. 풍요로운 수렵 채집 생활. 3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뭘까? 일단 우리가 뭘 하게 됐어? 첫 번째 줄에 따르면 3번 문장의 첫 번째 줄 한번 봐봐. 뭘 하게 됐냐? 정착하게 됐고 무엇이 발달했어? 농업 발달했죠. 그에 따른 그쵸? 부작용이죠. 정착 생활과 농업 발달.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 이제 사람들이 가만히 몰려 사니까 코로나 같은 거 걸리는 거죠. 우리가 아마 모여 살지 않았다면 이렇게 밀집돼서 코로나 같은 것도 이게 널리 퍼지지 않았을 거거든. 근데 하도 붙어 사니까. 그쵸? 되나요? 4번 문장 다 썼나요? 오성현 씨 잘 따라오고 있나요? 그 손가락? 괜찮아요? 너 배구 했냐, 배구? 농구, 그 공놀이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것의 즉각적인 그 효과 있잖아. 영향력, 인간의 삶에 미치는. 부사절 처리할게. whatever. 다시. 이츠가 뭘까? 그것의 즉각적인 영향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의 삶에 미치는 무엇의 즉각적인 영향력을 얘기하는 걸까? 질병이냐? 주절까지 해석해볼까? 세틀먼트, 정착과 농업의 발달이라는 것은 undoubtedly, 의심할 여지 없이 무엇으로 이어졌어? 높은 증가로 이어졌답니다. 그 인구 밀도에. cultivating fields. 그러게 뭘로 봐야 되냐? 근데 이게 한글로는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거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쵸? 그걸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거. 아니다. cultivating fields가 더 적절할 것 같네요. 왜일까? 질문입니다. 왜일까 얘들아? 왜 cultivating fields로 보는 게 더 나을까? 어머 젠장? 찾았네요. 이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그 대명사로 지칭하는 것은 앞문장에서 한번 언급이 됐기 때문이라고. 근데 이렇게 가끔씩 부사절로 묶은 경우에는 이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왜냐면 부사절은 위치가 자연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발달이다, 발달. 디벨롭먼트다. 저도 고민했네요, 순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맞네. 정착과 농업의 발달의 즉각적인 효과죠. 결국에는 우리가 유추한 게 맞긴 하네. 정착해서 그 농업생활 했던 거네. 주어는 여기 디벨롭먼터죠. 전명으로 묶이고 레드 투. 인과관계 동사죠. 원인이 뭐야? 정착과 농업 발달 원인. 결과는 뭐야? 높은 증가 인구 밀도에 있어서. 인과관계 동사 대표 동사 오른쪽에 나오는 거 알죠? 이러한 기간이라는 게 알려져 있거든. 신석기 시대로. 이게 주요한 터닝 포인트였답니다. 인간 발달에 있어서. 해석. 열면서 방법을. 무엇에 대한 방법을 열었어? 성장 최초의 마을과 도시에 대한.
그 다음에 마침내는 또 인과관계 동사죠. 뭘로 이어졌어? 그쵸? 정착된 문명으로 이어진 거죠. 됩니까? 돼요? 그럼 여기서 리딩의 원인은 뭘까? 무엇이 정착된 문명으로 이어진 거야? 너네 부사 절로 바꿨잖아. 이러한 기간이죠. 이러한 기간이 원인이 돼서 결국엔 문명이 발생했다는 건데 이러한 기간은 어디로 연결시킬까?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걸까? 그쵸? 4번 문장의 주절을 얘기하는 거죠. 정착과 농업의 발달이라는 게 인구 밀도의 증가로 이어진 바로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앞문장의 주절로 연결시킬게. 이거를 자신이 꼭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실제로 내신 문제 풀 때도 맞출 수 있거든. 오프닝으로 시작하는 분사구문 얘 부사절로 바꿀게. as. 주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this period니까 it opened and led to죠. led to. 시제일체까지 맞춰줘야 되니까. 그럼 4번 문장은 뭐라고 요약하면 될까 얘들아? 인구 밀도 증가 괜찮아요? 인구 밀도 증가? 인구 밀도가 증가했구나.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5번 마을과 도시 형성의 아니다. 나 다르게 요약할래. 문명의 초석이라고 할게. 문명의 초석인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는 지문이죠. 그 다음 30번 지문. 이거 어려워. 이거 이해하기 어려워. 꽤나. 특히나 이거 3번 문장 아리까리 하거든. 3번 문장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 우리한테도 봐봐. 많은 인간들과 논휴먼 인간이 아는 동물들이 물건을 저장하잖아. 혹은 돈을 미래의 그 소비를 위해서. 너네도 한 달에 한 번 혹은 용돈 받으면은 저금해요 안 해요? 한다. 저금한다. 안 한다. 반반이네요. 저도 안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하는 친구들과 안 하는 친구들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지금 이 지문에 나와. 이러한 저금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preferences, 선호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얘들아, 그럼 이러한 행동은 앞문장에 무엇을 지칭하는 거야? 인간이든 인간이 아니든 돈이든 물건이든 저장한다는데요? 저장 안 하면 저장 안 하는 사람들 여튼 저장한답니다. 앞문장 동물이든 인간이든 저장을 하는구나. 그 햄스터 키워본 사람 있어? 햄스터? 네. 그쵸? 그 오지게 그 입에 넣어놓죠. 혹은 자기 집에 계속해서 날라놓잖아. 이러한 동물들은 선호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어떤 선호요? 얘들아, 지연된 보상. 우리 선생님 포함해서 이 5명의 친구들처럼 바로 쓰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지연된 보상에 대해를 더 좋아하는 거야. 선호라는 건 더 좋아한다는 뜻이잖아. 5번은 무엇보다? 즉각적인 원이 지칭하는 건 뭐야? reward. 즉각적인 보상보다도 바로 써서 좋은 게 아니라 나중에 써서. the agent. 행위자들은 give up. 뭐 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랍니다. 일부 즉각적인 기쁨을 in exchange for 무엇을 위해서 미래에. 그쵸? 그럼 원이 지칭하는 건 여기에선 pleasure. 그죠? pleasure. 나중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포기하는 거구나. 여기 잘 봐라. 3번 문장. 이거 이해 못해. 그래서 discounted. 그쵸? 하락된. 즉 가치가 하락된 가치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할인된인데 결국에는 수치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거든. 미래 보상에 대한 하락된 가치. 그러니까 미래에 할 거니까는 가치가 미래에 있는 건데 여하튼 미래에 하락된 가치라는 게 더 커야 돼. 미래에 쓰는 게 더 커야 돼. 뭐보다? undiscounted.
하락되지 않은 분명히 있지. 가치보다 현재의 원이 지칭하는 건 value. 아니잖아요. 리워드. reward. 리워드. 이게 뭔 소리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그거야. 미래가 그냥 일단 봐. 미래 가치가 있고 현재 가치가 있잖아. 그 얘들아, 이 3번 문장에 따르면 뭐가 부동은 어디로 열려야 돼? 미래 가치에 열려야 돼. 미래 가치가 더 커야 돼. 그러니까는 저장하지. 그러니까 저장하지.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 저금을 하는 그 4명의 친구들이겠죠. 하지만 이런 사람은 있죠? 아니죠? 일부 경우에 있잖아. 그 행위자들은 기다리지 않아. 우린 기다리지 않죠. For the envisioned occasion, 상상된 때를 위해 기다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뭐해? 사용해버리는 거죠. 그들의 적금이라는 것을 prematurely, 너무 일찍. 얘 동그라미 2개 칠 수 있겠다. 나데이? 버피로 볼 수도 있겠네. 그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거죠. 나데이 버피도 결국에는 벗이 등위 접속사니까 A랑 B의 형태가 똑같으니까는 원형, 뭔 말인지 이해되죠? A랑 B의 형태. 아 이것도 헷갈리게 나올 수 있겠다. 이 유지스도 뭘로 바꾸면 안 돼? 해석상? 그쵸? 이거 해석해보면 그 행위자가 기다리지 않고 사용하는 거잖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doesn't 뒤에 걸리는 건 wait이잖아. 이 유지스는 걸리지 않으니까 얘를 유주로 바꾸면 안 된다. 해석해서 맞춰라. 해석. 기다리지 않고 사용하는 거죠. A가 아니라 B인 거죠. not A but B. prematurely에 대한 동의어 써줄게. 너무 일찍. too early. too early. 여러분 그 틀린 문항 보니까 너무 쉬운 거 틀려가지고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 단어 기본적인 거 좀 외우세요. 그 뜬먹영 맨날 하세요. 예를 들어 early in the year, 연초에 employee 누구야? 직원이 set aside 따로 떼어둔답니다. 얘도 조금 이따 동의어 써줄게. set aside 돈을 따로 떼어두는 거죠.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 돈. 그쵸? 하지만 어때? 그 다음에 뭐해? 두 번째 동사? 써버리죠. 그것을. 언제? 여름 베케이션. 휴가 때 대신에. 그럼 여기서 일단 문맥상 대신에가 의미하는 건 뭐야? 크리스마스 선물 대신에를 얘기하는 거죠? 되냐? 돈을 따로 떼어두다. 예약하다랑 동의어인데. 예약하다. reserve. 그쵸? reserve. 따로 떼어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reserve가. 그 다음에 할당하다. 할당하다라는 동사 몰라요? 그것도 괜찮긴 해요. assign. allocate 이런 단어가 있어. allocate. assign 같은 건 그 과제 같은 걸 할당하는 거고 allocate는 자원 같은 걸 할당하는 그런 느낌이거든. 여하튼 그러한 경우는 그 사례가 될 수 있답니다. 너무하네 말이. 의지 박약. 의지가 약한 거죠. 그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에 얘들아? 5번 문장에서 얘기한 12월에 크리스마스 선물 사기로 했는데 한 8, 9월쯤에 여름휴가 때 쓰는 거. 가치가 다른 거 아닌가요? 의지 아니다. 이 사람이 이미 계획을 세웠었잖아. 그쵸? 그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죠. 돈과 관련해서. 헛소리고요. 돈 모아야 된다 얘들아. 정말로. 그 에이전트, 그 행위자는 판단할지도 모른답니다. 혹은 결심할 수도 있답니다. resolve, 결심하다. 뭐 하기로? 그들의 저금을 쓰기로. 특정한 방식으로. 뭐를 위해서? 더 EST, 가장 큰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햄스터나 다람쥐들이 도토리 모으거나 그 겨울방학, 겨울에 크리스마스 선물 사는 거. 그런 다음에는 뭐예요? 결심하고 나선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differently라는 얘 품사 뭐야? 부사가 뭐 수식해주고 있어? act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언제? 유혹이라는 게 즉각적인 그런 쾌락에 대한 유혹이라는 게 뭐 하면은 애들아 그냥 여름방학 때 써버려? 유혹이 나타나면이죠. appear이죠. appears. 그러니까 결국엔 7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번 문장을 일반적인 진술로 바꿔준 거죠. 그쵸? 내가 갑자기 여름방학 때 뭐 쓰고 싶다 그러면 바로 다르게 행동해버리는 거죠. 왜냐면 유혹이 나타났으니까. 되냐? appears에 대한 얘 반이어 써줄게.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 왜 이렇게 틀리세요? 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 그러니까 얘들아 유혹이라는 게 사라지면은 다르게 행동하지 않겠죠. 원래대로 행동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disappears로 바꾸면 안 되는 거다. 문맥상 그러면은 어색해. 유혹이 사라졌는데 왜 다르게 행동해? 원래대로 저금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또 사라지다라는 동사 아는 사람. 사라지다. V vanish. 희미해지다. phase. 그죠? phase. 주어가 단수니까는 s 붙일게요. disappears, vanishes, phase. sh로 끝나는 단어는 이제 es 붙이는 거죠. 됩니까? 그 다음에 또 동의어 다 써준 것 같은데? 저 다 써줬나요? 다 되나요? 다 됐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이쯤? 그 다음 주제문 따로 저 안 골랐네요. 얘 알아서 한 줄 정리 하시길 바랍니다. 31번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집에 갑시다. 31번 시간이 없네요. 주말에 하나 더 나가면 되고. 얘 주제문 성현이 골라왔냐? 그쵸? 1번이랑 몇 번? 1번이랑 6번 중에 1번으로 고를게요. 1번. 그러니까 그 알죠? 나 딱 공부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문 열고 들어올 때. 그쵸? 나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1번 문장 비용이나 대가죠. interruption. 방해의 대가라는 건 잘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사례가 총 몇 개 나와 얘들아? 그쵸? 구체적인 사례가 총 일단 2번 문장에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1번 문장에 아니 3번 문장 specific statement 1, 2 6번까지 쳐줄게요. SS3으로 전문가들이 방해받는 경우가 나오니까 이렇게 표시했냐?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지문을 구조화하면 순서별 문장 삽입이 쉽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lamented 뭐 했대? 슬퍼했답니다. 애통해했답니다. 그것을 애통해했답니다. 언제? 그가 묘사했을 때 그 사랑스러운 시. 근데 어떤 시? 쓰여지지 않았죠. 나 제대로 하고 있나요? 네. 를 묘사했을 때 왜 근데 묘사되지 못했냐?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데미지 칭하는 건 뭘까? 무엇을 애통해 했을까? 이거 좀 어려워. 뭐시기? 저 방해요. 방해의 그 대가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단어는 고3한테도 쉽지가 않아. 애통해하다, lamented. 동의어 써줄게. mourned. 너네 처음 보는 날. mourned. U-R-N. mourned.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검정색으로 써드릴게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검정색으로 쓰는 거다. 그 다음에 grieved. 슬퍼하다. 이제 이런 단어가 학인여고는 무조건 기말이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 등급이 조금 몰려있는 것 같아. 100점이 몇 점인진 몰라도. 여하튼 그렇겠죠. 얘들아 이 get written은 능동태일까 수동태일까? 수동태다. 비동사 대신에 get이라는 동사를 쓴 거다. get written 비동사 대신에. 3번 문장 perhaps 아마도
더 most famous? 최상급이니까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가장 유명한 literary 문학의 예시라는 게 발생했답니다. 1797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 사무엘 테일러가 쓰기 시작했거든. 그의 포임을.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영감 얻은 것 같아? 꿈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나 봐. 그가 그 꿨던. 하지만 뭐 했어? 방문 당했죠. 예측하지 못한 게스트에 의해서. 됩니까? 꿈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엄청난 시를 쓰고 있었는데 그 손님 때문에 까먹어버린 거죠. 그 사람에게 by coincidence 그 우연히 untimely 얘는 품사 형용사다. 명사에 ly 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반이어 써줄게. time은 시간이죠. 시간에 ly 붙어서 시기적절한이라는 형용사야. 때 맞춘. 근데 on이 붙어서 때 아닌이 된 거죠. 때 아닌. 형용사라는 거. 때 아닌 비지터, 방문객이 온 거죠. 특히나 안 좋은 그러한 시기에. 그래서 까먹어버린 거죠. 그는 까먹었답니다. 그의 인스퍼레이션, 뭐를? 영감. 꿈에서 얻은 영감. 그리고 그 작품을 어떻게 남겨뒀어? 완성되지 않은 채로, 미완인 상태로. 그럼 얘를 문법적으로 어떤 형태로 바꾸면 틀릴까? unfinishing. 작품은 완성되지 않은 거죠. 완성하지 않은 게 아니라 수동으로 써야 된다는 거다. 작품에 대한 목적격 보어이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기록된 경우들이 있지만 갑작스러운 방해에 있어서 상당한 결과를 가진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역할에 있는, 예를 들면 닥터, 널시스, 컨트롤룸, 관제실의 그러한 관리자, 그 다음에 스탁 트레이더, 주식 거래자, 그 다음에 조종사와 같은 그것들이 또한 영향을 미친다는데 그것들이 지칭하는 건 뭐였냐? 디스럽션이었죠. 방해라는 게 또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우리 대부분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도 영향받는다는 거야. 그 시도 때도 없이 휴대폰 울리는 거 저 항상 무음이거든요. 느리게 하면서 일의 생산성을,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스 수치는 올리는 거죠. 그쵸? 임팩트에 대한 동의어 아까 써줬죠? 뭐였냐? 그쵸? affect, influence. 그 다음에 얘 부사 절로 바꿀게. 주어 뭐야? as. 주어 뭡니까? 데이고, 데이가 지칭하는 건 뭐였어? 그쵸? sudden disruption. slow down and increase. 되나요? 우리 주말에 지문 5개 나가냐? 4개 나가냐? 나 계획 나 너네 계획 안 세웠나? 계획 안 세웠나? 내가